안녕하세요. 오철환 의사입니다. 자, 여러분들을 웰페이스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시험이 연기가 됐고요. 연기했던 그 시험 일자가 얼마 남지를 않았습니다. 해서 여러분들이 이 연기가 돼서 뭐 이로운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그런 경우가 있게 되는데 좀 연기가 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늘어져서 여러분들이 좀 공부하는데 상당히 좀 애로사항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쭉 이 관사 1차 관세법, 그 다음에 FTA 관세특례법 공부를 쭉 해오셨는데 아마 여러분들 자신이 여태까지 공부를 했는데 너무 시간이 늘어지다 보니까 좀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한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특히 동차로 준비하는 수험생의 경우는 뭐 1차도 공부를 해야 되고 2차도 공부를 해야 되고 등등 뭐 여러 가지 그러한 애로사항이 분명히 있을 텐데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1차 시험 합격을 해야 2차 시험을 봐서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합격을 할 수 있는 것이지 1차를 여러분들이 무시를 했다가는 또 늘어지는 그런 경향도 없잖아 있으니까 1차 시험에 분명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돼요. 해서 오늘 시간을 갖고자 하는 그 내용은요. 관세법하고 FTA 관세특례법 핵심 요약이라고 하는 그 주제로 해서 한 4시간 정도 시간을 갖고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살펴보려고 하는 관세법, FTA 특례법 핵심 요약의 그 목적은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듣기 전까지 예를 들어서 몇 개를 마친다라고 했을 때 이 강의를 들음으로 인해서 5개를 더 좀 맞출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하고 간단하게 관세법하고 FTA 특례법을 공부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해서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쭉 정리해 오셨던 그 내용 중에서 핵심적인 그 내용을 간추려서 이러한 내용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은 뭐 다 아실 거예요. 이것을 다시 한번 봄으로 인해서 최종적으로 여러분들 여태까지 준비해 오셨던 그 내용 플러스 5개를 더 마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본 강의를 보시려고 하면은 그 첨부 자료가 있어요. 크게 3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첫째 관세법 핵심 요약 내용이 있고요. 두 번째는 FTA 특례법, FTA 협정별 비교표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세 번째의 경우는 원산지 인증 수출자, 업체별하고 품목별 인증 수출자, 그 비교표가 있어요. 그 3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우선 먼저 여러분들이 1차 시험에 포함이 되어 있는 FTA 관세특례법 여러분들 상당히 무시하시죠? 제가 쭉 강의를 해온 바에 의하면은 1차 시험에 FTA 특례법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공부 안 하는 그 수험생들이 대부분인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FTA 관세특례법을 강의를 할 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 5개의 문제를 찾자라는 그러한 주제하에 FTA 특례법 기본 강의라든가 문제풀이를 여태까지 쭉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살펴보는 그 FTA 협정별 비교표 그것을 제일 먼저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는 관세법 핵심 요약이라고 하는 그 내용을 볼 거고요. 세 번째는 원산지 인증 수출자 비교표 있죠. 그것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서 보시면 되겠고 이 원산지 인증 수출자의 경우도 여러분들 시험에 한 문제 정도는 분명히 언급이 되는 부분이 되니까 그 한 페이지에 있는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형광펜으로 해서 중요 부분이다. 그것은 실제 살펴보지는 않고 여러분한테 자료를 드리는 그러한 경우가 되는데 그것은 여러분들 한번 쭉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상당히 등한시하는 FTA 관세특례법 협정별 비교표에 대해서 우선 먼저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 꼭 정리하세요. 그거 정리하면은 원산지 인증 수출자에서 한 문제가 나오고요. FTA 협정별 비교표에서 적어도 2개 아니면 3개 정도
그러니까 FTA 특례법 5개 문제 중에서 지금 살펴보는 내용을 보시면은 3개 정도, 3개 아니면 4개 정도는 여러분들이 분명히 맞출 수가 있을 테니까 요 비교표를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우선 먼저 FTA 협정별 비교표를 여러분들 꺼내 놓으시고 지금부터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뭐를 아셔야 되느냐면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지금 현재 16개 FTA 협정이 발효가 돼서 57개국하고 지금 열심히 FTA를 지금 실시를 하고 있는데 뭐를 알아야 되느냐면 우리나라와 체결한 FTA 협정을 발효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분명히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뭐 FTA 협정이 5개다 뭐 6개다 정도면 상관이 없겠지만 지금 보면 16개가 되기 때문에 그 국가하고 FTA를 체결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굉장히 정리하기가 힘들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알려드릴 테니까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동이 C동이에요. A, B, C, D, E 이렇게 돼 있어요. 뭐 101동, 102동, 103동이 아니라 A동, B동, C동이에요. C동에 살고 있는데 지금 살고 있는 그 C동에 누가 살고 있느냐라고 하면 새 아이가 살고 있어요. 새 아이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 새 아이가 굉장히 이뻐요. 이쁘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C동에 새 아이가 살고 있는데 이 C동에 새 아이가 살고 있는 집에 뭐가 있느냐면 그 C동에 산다라고 얘기했죠. 그 C동에 살고 있는 새 아이 집에 NVCC라고 하는 이 카메라를 갖고 있는데 이 카메라가 어디 거냐라고 하면 영국 거예요. 이렇게 정리를 하세요. C 새 아이 이쁘다. C MVCC 브랜드의 카메라가 영국제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제일 첫 번째 여기는 뭐냐면 칠레예요. 칠레. 그 다음에 싱가포르예요. 싱가포르. 그 다음에 여기에 E라고 하는 것은 EFTA를 얘기를 해요. EFTA를 얘기를 하는데 한국말로 얘기를 하면 유럽 자유무역 연합 회원국을 얘기해요. 4개국으로 되어 있는데 그 4개국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돼요. 어떻게 정리를 하느냐면 스닐이라고 정리를 하세요. 스닐. S는 스위스. 요 스위스예요. 근데 여기에 있는 EU가 있어요. EU에 있는 것은 스웨덴이지 스위스가 아니에요. 해서 그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스위스, 네덜란드, 그 다음에 아이슬란드, 그 다음에 리텐슈타인, 요 4개국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서 유럽 자유무역 연합회원국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에 A라고 하는 것은 아세안을 얘기해요.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동남아시아 연합회원국을 얘기를 해요. 10개의 국가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데 어떻게 알아둬야 되느냐면 스마일 보이 MVPKTC 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자, S는 싱가포르예요. 여기 있는 싱가포르. M은 미얀마를 얘기하고요. 밑에 있는 MVPKTC의 M은 말레이시아를 얘기하고요. I는 인도네시아, L은 라오스를 얘기를 하고요. B는 브루나이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M은 말레이시아, V는 베트남을 얘기하죠. 베트남을 얘기하는데 이 베트남은 여기에도 있어요. 여기에도 따로 있죠. 한 베트남 FTA
그 FTA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 다음에 P는 필리핀을 얘기하고 요 K는 한국을 얘기해요. 한국을 얘기하고요. T는 태국을 얘기해요. 타일랜드를 얘기하고요. C는 캄보디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구분을 해 놓은 이유는 이 원산지 결정 기준에 있어서 부가가치 기준을 따질 때 스마일 보이는 직접법을 채택을 하고요. MVP, KTC 우리나라 포함을 해서 부가가치 기준을 따질 때는 공제법을 채택을 하고 있다. 그 기준으로 나눠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인도를 얘기하고요. 여기는 EU를 얘기해요. EU는 여러분들 잘 아시죠? 28개 국가로 되어 있는데 이 영국이 빠져나올 거예요. 요 영국은 아직 서명을 했지만은 아직 발효가 되지는 않았어요. 2019년 10월 28일 국회 비준을 거쳤어요. 그래서 요 6회가 있는데 그것은 아직 발효가 안 됐기 때문에 시험 범위에 들어가지를 않는다. EU를 유럽 연합 당사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 다음에 P는 페루를 얘기를 합니다. U는 미국을 얘기하고 터키를 얘기하고요. 여기에 이 앞에 있는 것은 아세안을 얘기하고 이것은 호주를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앞에 칠레가 C가 있죠. 여기도 C가 있고 여기도 C가 있고 여기도 C가 있죠. 여기는 캐나다를 얘기를 하고요. 여기는 뉴질랜드예요. 뉴질랜드. 베트남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중국. 그 다음에 콜롬비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CA라고 하는 것은 센트럴 아메리카를 얘기를 하는데 여기는 중미공화국 등이라고 얘기를 중미공화국들이라고 이렇게 법에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중미라고 하는 것은 요거는 5개 국가를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정리를 하세요. 벤치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P는 파나마를 얘기를 하고요. E는 엘살바도르를 얘기하고요. N은 니카라과이, 그 다음에 C는 코스타리카를 얘기하고요. H는 온두라스를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것을 나열을 한 것은 발효 순서로 나열을 한 거예요. 그러면 우선 제일 먼저 따져야 될 것은 발효일이 어떻게 되느냐 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문제에 2015년 이후에 발효된 FTA 협정만으로 나열된 것을 고르시오 라고 할 때 발효일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이 5개, 요 인도까지 해서 5개 FTA 협정이 있을 때 그때는 몇 개 안 되니까 정리하기가 좋은데 지금은 16개가 되다 보니까 굉장히 여러분들 정리를 해야 돼요. 그 얘기는 하나의 규정이 있을 때 FTA 협정별로 전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리하기가 좀 까다로운 그런 부분인데 이러한 부분 지금 우리가 FTA 협정별 비교표를 살펴보는 것은 수험생 입장에서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실무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잘 정리를 해 두시고 무난히 합격을 해서 실무를 할 때 많이 쓰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자, 칠레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최초로 맺은 FTA 협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거는 04년 4월 1일, 싱가포르의 경우는 06년 3월 2일, 이에프타의 경우는 06년 9월 1일 날 발효가 됐고요. 아세안의 경우는 07년 6월 1일 날 발효가 됐고요. 이때 전부 발효가 된 것이 아니라 07년 6월 1일부터 시작을 해서 마지막이 태국이에요. 2010년 1월 1일 날 발효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인도의 경우는 2010년 1월 1일 날 발효가 됐고요. 이오는 2011년 7월 1일, 페루는 11년 8월 1일 날, 미국의 경우는 2012년 3월 15일 날 발효가 됐고요. 터키의 경우는 13년 5월 1일,
호주의 경우는 2014년 12월 12일 발효가 됐고요. 그 다음 캐나다의 경우는 2015년 1월 1일, 그리고 뉴질랜드, 베트남, 중국의 경우는 2015년 12월 20일 날 3개의 FTA 협정이 발효가 됐고요. 그 다음에 콜롬비아의 경우는 2016년 7월 15일 날, 그 다음에 중미 공화국들은 2019년 10월 1일 날 발효가 됐다. 해서 총 16개 FTA 협정을 맺고 57개국과 지금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발효일 정도를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두셔야 되겠고요. 두 번째의 경우는 협정세율이 있어요. 협정세율이 있고요. 세 번째는 원산지 결정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원산지 결정 기준을 PSR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협정세율은 모두 FTA 관세 특례법 시행령, 대통령령으로 전부 정한다. 그래서 뭐 칠레의 경우는 FTA 관세 특례법 시행령 별표 1부터 쭉 돼 있어요. 즉 협정세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를 알아두고요. 원산지 결정 기준은 기재부령으로 정한다. 즉 FTA 관세 특례법 시행규칙 별표 1부터 시작을 해서 규정을 하고 있다. 그거는 좀 알아두셔야 될 내용이에요. 협정세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원산지 결정 기준은 기재부령으로 정한다. 라고 하는 뜻을 알아두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의 경우 알아두셔야 될 부분은 원산지 증명서 제출 면제 기준이 있어요. 제출 면제 기준. 자,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FTA 협정에 의한 이 특혜 관세 적용을 받으려고 하면은 협정 관세 적용 신청을 해야 돼요. 자, 원산지 증빙 서류를 수입 신고 전에 갖추고 있다고 하면 수입 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신청을 하면 돼요. 그 경우 모두 다 원산지 결정 기준, 즉 원산지 증빙 서류를 전부 제출을 해야 돼요. 세관청이 요구를 하면 제출을 하면 되는데 모두 제출을 하느냐? 그렇지는 않고 협정별로 원산지 제출 면제 기준을 규정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 칠레는 1000불이에요. 물론 미화 1000불을 얘기하고요. 싱가포르의 경우도 1000불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타의 경우는 일반 소포의 경우는 500유로. 그 다음에 개인 수화물의 경우는 1200유로를 말합니다. 이 얘기는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서 스위스에 어떤 물품을 보냈을 때 소포의 경우는 500유로, 개인 수화물의 경우는 1200유로 이하의 경우는 원산지 증명서 제출을 하지를 않는다. 즉 면제 기준이다 라는 얘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아세안의 경우는 FOB 200불이에요. FOB 200불 이하의 경우 CO 제출이 면제가 되고요. 인도의 경우는 각국 법령에 따라요. 각국 법령에 따른다. 그러면 인도로부터 어떤 물품이 우리나라에 들어왔다. 그럼 우리나라 이 FTA 특례법에 보면은요, 미화 1000불 이하의 경우는 원산지 증명서 제출 면제 기간, 면제 기준으로 우리나라 법령에 규정을 하고 있어요. 자, 그것을 얘기하고 EU의 경우도 소포의 경우는 500유로, 개인 수화물의 경우는 1200유로 이하, 페루의 경우는 1000불이에요. 그 다음에 미국의 경우도 1000불이고요. 터키의 경우도 1000불. 그 다음에 이 호주의 경우 1000불인데 미화 1000불이 아니라 호주 달러 1000불을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캐나다의 경우 1000불. 그 다음에 뉴질랜드의 경우 1000불. 베트남의 경우는 미화 600불이에요. 600불이고 중국의 경우 700불이에요. 그 다음에 콜롬비아 1000불. 그 다음에 CA, 즉 중미의 경우 1000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특이한 거 중국하고요, 베트남, 그 다음에 호주를
경우를 보고요. 그리고 터키라든가 EU라든가 EFTA, 저 유럽 쪽의 경우는 그 소포 500유로, 개인 수화물의 경우는 1200유로이다라고 하는 거 보시고요. 그 다음에 아세안의 경우 FOB 200불이다라고 하는 것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정리를 해야 될 것은 시효 유효 기간.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관세법 232조, 시행령 236조 규정에 보면은요, 시효 제출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발행된 원산지 증명서 이해한다. 관세법에서 원산지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1년이에요. 시효 제출일부터 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근데 이 FTA 관세 특례법에서 협정별로 시효 유효기간이 전부 틀려요. 이것도 자주 시험에 등장하는 부분이 되니까 꼭 정리를 해야 되고, 협정관세 적용 신청을 할 때에 특혜관세 적용을 받느냐 안 받느냐라고 하는 하나의 사례 문제가 나왔을 때 협정별로 원산지 유효기간을 알아야 되는 그러한 내용이 되기 때문에 단독적인 문제가 됐든 그러한 사례의 문제가 됐든 중요한 내용이 되니까 잘 정리를 해야 돼요. 자, 칠레의 경우는 서2예요. 서라는 얘기는 서명 1부터 2년이라는 얘기가 되고요. 여기는 발1이에요. 발1이라는 얘기는 발급 1부터 1년을 얘기하고요. EFTA의 경우 발1, 그 다음에 아세안의 경우도 발1, 여기도 발1이 되고요. 발1이 되고요. 미국의 경우는 발4예요. 제일 길어요. 발급 1부터 4년이 된다. 꼭 알아두고요. 터키의 경우 발1이 되고요. 그 다음에 호주의 경우는 발2, 서2가 돼요. 즉 호주의 경우는 이 기관 발급제하고 자율 발급제를 병행을 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호주의 물건을 수출을 할 때에는 우리나라의 경우는 자율 발급제가 되겠습니다. 요거 좀 특이하니까 봐두고요. 그 다음에 캐나다 발1, 뉴질랜드 발1, 베트남 발1이 되고요. 즉 발급일의 다음 날부터 1년이 되고요. 여기도 발1이 되고 발1이 이렇게 된다. 요거 좀 정리를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잘못 말씀드렸네요. 캐나다의 경우 서2, 여기도 서2가 되고요. 발1이 아니라 서1, 서1이 이렇게 되겠네요. 자, 요거 서2, 서명일부터 2년. 그 다음에 콜롬비아, 그 다음에 CA, 중미의 경우는 서2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뭐를 보느냐면 CO, 이 발급 방식을 보면은요, CO 발급 방식. 즉, 원산지 증명서의 발급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자율 발급제. 즉, 수출자, 생산자가 자율적으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을 얘기하고, 기관 발급제라고 하는 것은 세관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각국에 있는 그 발급 기관을 통해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을 받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해서 칠레의 경우는 이 시효 발급 방식에 있어서 칠레의 경우는 자율이에요. 그 다음에 싱가포르 기관 발급제, 그 다음에 EFTA 자율, 아세안의 경우 기관, 여기도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EU의 경우 자율 발급제, 그 다음에 페루의 경우도 자율 발급제가 되고요. 미국의 경우도 자율 발급이에요. 그 다음에 터키의 경우 자율 발급, 호주의 경우는 자율 발급하고 기관 발급
혼용을 한다, 병행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카나다의 경우 자율 발급, 여기도 자율 발급. 베트남의 경우 기관 발급, 여기도 기관 발급, 자율 발급, 자율 발급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것도 좀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7번째 살펴볼 내용은 시효 발급 주체가 누구냐, 어디서 발급을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칠레의 경우 자율 발급제라고 얘기를 했죠. 이것은 수출자예요. 수출자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싱가포르의 경우는 세관에서 발급을 하고요. 우리나라 한국의 경우는 세관하고 상공회의소 하고요. 자유무역지역관리원, 즉 이것은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의 편의를 위해서 자유무역지역관리원에서 발급을 한다. 그 경우는 요 싱가포르에만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원산지 결정 기준에서도 이제 나오는 그러한 부분이 되는데, 이 개성공단 제품을 이 FTA 협정 당사국에 수출을 하는 경우에 이 허용을 하는 FTA의 경우, 그 경우는 원산지 증명서는 반드시 세관에서 받아야 돼요. 세관에서 받아야 돼요. 상공회의소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 EFTA의 경우는 수출자, 생산자가 자율적으로 발급을 하는데, 여기서 꼭 알아둬야 될 것은 스위스 치즈의 경우는 기관 발급제예요. 기관 발급제. 자, 자율 발급제로 해서 수출자, 생산자가 자율적으로 발급을 하는데, 스위스에서 치즈를 우리나라에 수출을 할 때에는 수출자, 생산자가 자율적으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이 아니라 스위스 농업 연방국이 인증한 기관에서 발급을 받아야 돼요. 요거 꼭 알아두세요. 치즈예요. 치즈. 뭐 연어다 이런 것들은 아니에요. 그거 좀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아세안의 경우는 각국의 권한 있는 정부기관이에요.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아세안 회원국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있는 스마일 보이, MVP, KTC라고 해서 각국마다 원산지 증명서 발급 기간이 전부 틀려요. 이것도 시험에 자주 거론되는 내용이 되고요. 한번 이 관사 1차 시험에 한번 출제됐던 그 내용이 되는데요. 요거를 이쪽에다가 써드리도록 할게요. 자, 스마일 보이라고 했고요. MVP, KTC라고 얘기를 했죠. 자, 여기는 싱가포르, 미얀마, 인도네시아, 라오스,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베트남, 필리핀, 한국, 태국, 캄보디아 전부 틀려요. 해서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스마일 보이, MVP, KTC를 쓰고요. 세상, 통, 상, 외 이렇게 놓고 통. 그 다음에 여기에 통, 산, 세세, 상상 이렇게 하시면 돼요. 물론 세라고 하는 것은 세관을 얘기하고요. 상이라고 하는 것은 상무부를 얘기하고요. 통이라고 하는 것은 통상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라오스의 경우 상이에요. 상이라고 하는 얘기는 상무부인데, 미안하지만 여기에 있는 상은 상무부가 아니라 라오스 상공회의소를 얘기하는 거 좀 주의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브루나이, 요거 여름에 시험에 한번 나왔어요. 다음 보기 중 브루나이의 경우 원산지 증명서 발급 기관이 옳은 것은 외교통상부예요. 외교통상부. 그 다음에 말레이시아의 경우는 이렇게 써야 돼요. 국제통상산업부를 얘기해요. 국제통상산업부에서 발급을 하고, 그 다음에 베트남의 경우는 산업무역부예요. 산업무역부. 저쪽에 있는 베트남이 있죠. 거기도 마찬가지로
베트남 산업무역부를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필리핀의 경우 세관, 한국의 경우는 세관하고 상공회의소, 그 다음에 태국은 상무부를 얘기하고요. 캄보디아의 경우도 상무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스마일 보이, MVP, KTC 이거 정리하면 여러 가지 한 세 가지 정도를 요 암기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부분이 되니까 요거 잘 정리하시면 쓸 때 굉장히 많아요. 한 5번 정도 스마일 보이, 세상 통상 외, MVP, KTC, 통산, 세세, 상상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설명드렸고 인도의 경우는 3군데예요. 자, 인도 수출검사위원회, 그 다음에 2번째는 섬유위원회, 3번째는 수산물 수출개발원이에요. 요 3군데에서 하고요. 우리나라의 경우는 세관하고 상공회의소가 되겠네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 아세안의 경우 우리나라의 경우는 세관하고 상공회의소 요 3군데를 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EU의 경우는 수출자예요. 생산자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페루의 경우는 수출자, 생산자를 얘기하고요. 미국의 경우는 굉장히 특이하죠. 수입자, 수출자, 생산자 모두 원산지 증명서 발급을 할 수가 있다. 요거 가지고도 충분히 문제를 만들 수가 있어요. 자, FTA 관세 특례법에서 지금 우리 배우는 이것을 협정별 비교표라고 해서 이것을 정리를 하면 여러분들이 5개 중에서 한 3개 정도는 요 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할 수 있는 거니까 한번 좀 핵심적으로 한번 정리를 하시면 좋겠고요. 터키의 경우도 수출자가 되겠습니다. 혹시 터키와 관련해서 정리를 하다 안 되면은 어디 걸 쫓아오느냐면 EU 거를 쫓아가면은 대부분 다 맞아요. 그것을 좀 알아두시고 호주의 경우 자율 발급하고 기관 발급제라고 병행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율 발급제의 경우는 수출자하고 생산자가 되고요. 기관 발급제의 경우는 2군데요. 호주 상공회의소하고요. 호주 산업협회예요. 호주 산업협회에서 기관 발급제의 경우 원산증명서를 발급을 한다. 그 다음에 캐나다 수출자 생산자, 뉴질랜드의 경우 수출자 생산자를 얘기하고요. 베트남의 경우는 아까 뭐라고 그랬죠? MV 할 때 산업무역부라고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중국의 경우는 2군데예요. 이게 개정이 되는데요. 첫 번째, 중국에는 세관을 해관이라고 얘기를 해요. 중국 해관총서를 얘기하고요. 2번째는 중국 국제무역 촉진위원회예요. 요 2군데에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을 한다. 그 다음에 콜롬비아 수생, 여기도 수생이 되겠습니다. 꼭 여러분들 정리를 해야 될 내용이 되겠고요. 8번째는 원산지 증명서식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자, 칠레의 경우는 통일서식이에요. 통일서식이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나라가 됐든 칠레가 됐든 똑같은 그 원산지 증명서 양식을 사용을 한다라는 얘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싱가포르에는 각자 서식이에요. 즉 우리나라에서 만든 그 원산지 증명서 또는 싱가포르에서 만든 원산지 증명서 그 각자 서식을 얘기하고요. EFTA의 경우는 성품장 신고 방식이다. 즉 성품장 등 그 빈 여백에 그 신고 문안이 있어요. 그것을 기재를 하면 원산지 증명서가 되는데 그것을 성품장 신고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아세안의 경우는 AK 통일 양식이에요. 통일 서식을 사용을 하고요.
인도의 경우 통일 서식을 사용을 하고요. EU의 경우 송품장 신고 방식을 얘기하고요. 페루의 경우는 통일 서식. 그 다음에 미국은 서식이 없어요. 8개의 필수 기재사항을 아무데나 적으면 그게 원산 증명서다. 서식이 없다. 그 다음에 터키의 경우도 송품장 신고 방식이고요. 호주의 경우도 서식이 없어요. 그래서 미국하고 호주하고 협정에 보면 서식이 없는데 이 관세청에서 이 권고 서식, 이 양식을 사용을 해달라라는 권고 서식을 사용을 하도록 관세청 고시에 규정되어 있고요. 캐나다의 경우 통일 서식, 뉴질랜드의 경우 송품장 신고 방식이에요. 송품장 신고 방식이고 베트남의 경우 통일 서식, 여기도 통일 서식, 여기도 통일 서식 이렇게 사용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9번째 알아둘 것은 이 원산지 증빙 서류, 즉 원산지 증명서의 보관 기간이 있어요. 보관 기간. 이 원산지 증빙 서류를 일정 기간 보관하도록 하는 것은 이 원산지 검증을 할 때에 서면 조사라든가 현지 조사 등을 할 때에 이제 서류를 통해서 확인이 필요하니까 일정 기간 보관하도록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관세법 12조에 신고서류의 보관 기간이 있죠. 5년, 3년, 2년 동안 보관하는 그러한 서류가 있는 것처럼 여기도 원산지 증빙 서류의 보관 기간이 있는데, 자,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아세안의 경우는 3년 이상 보관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의 경우는 3년간 보관하도록 되어 있는데 FTA 특례법을 보면은요, 중국의 경우는 3년으로 한다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건 아니고 한 3군데에 나와요. 그래서 한중국 FTA 협정에 의할 것 같으면 원산지 증빙 서류의 보관 기간은 3년이다. 여기에는 아세안의 경우하고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의 경우는 모두 몇 년이다? 5년이다 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서 FTA 관세 특례법을 보면 이 수입자가 보관한 서류 5년 동안, 또 수출자 생산자가 5년 동안 보관하는 그러한 서류가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10번째 살펴볼 내용은 원산지 인증 수출자의 요 혜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은요, 아까 서두에 얘기를 한 것처럼 원산지 인증 수출자 그 비교표를 여러분들 보시라고 얘기를 했죠. 이 원산지 인증 수출자 인증을 받게 되면 협정별로 어떠한 혜택이 있느냐,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칠레의 경우는 적용을 하지를 않아요. 미라는 얘기는 미적용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싱가포르의 경우는 기간 발급제가 되기 때문에 이 첨부 서류가 생략을 할 수 있어요. 즉 원산지 증명서 발급 신청서 하나만 전산으로 신청을 하든지 아니면 직접 가서 교부를 받든지 이 첨부 서류가 생략되는 이러한 혜택이 있고요. 그 다음에 EFTA의 경우는 수출자 서명을 생략할 수 있는 이러한 혜택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원산지 인증 수출자 인증을 받게 되면 기간 발급제의 경우, 기간 발급제가 어디 있죠? 여기 싱가포르가 있죠. 아세안에 있죠. 인도가 있죠. 그리고 베트남이 있죠. 중국이 있죠. 요 5개 FTA 협정의 경우는 기간 발급제가 되는데, 기간 발급제의 경우는 원산지 증명서 발급 신청을 하려면 신청서뿐만 아니라 5정 이상의 첨부 서류가 필요해요. 그것은 건건마다 제출을 해야 되는데 가장 큰 혜택이 기간 발급제의 경우 첨부 서류가 생략되는 이러한 혜택이 있다. 요거 있고요. 그 다음에 아세안하고 인도의 경우 마찬가지로 첨부 서류 생략이라는 이러한 혜택이 있고요. 그 다음에 EU의 경우 원래 원산지 인증 수출자
인증제도가 도입되게 된 것은 한 이유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러느냐면 한 이유의 경우는 6,000유로 초과 물품에 대해서는 이 인증 수출자만이 원산지 증명서 발급을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돼요. 6,000유로 이상을 수출을 할 때 원산지 인증 수출자, 인증을 받은 수출자가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을 해야만 혜택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6,000유로 이하를 수출할 때에는 굳이 원산지 인증 수출자 인증을 받을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것도 같이 함께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여기 미적용, 그리고 터키의 경우도 미적용이에요. EU의 경우는 6,000유로 초과 물품에 대해서는 인증 수출자만이 원산지 증명서 발급을 할 수가 있는데 터키의 경우는 아니다. 터키의 경우는 6,000유로 이상을 수출을 할 때 인증 수출자 인증을 받을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호주의 경우도 미적용, 여기도 미적용. 베트남하고 중국의 경우는 기관 발급제가 되니까 첨부 서류가 생략이 되는 이러한 하나의 혜택이 있다. 여기에 미적용, 미적용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번째 따져볼 내용은 원산지 조사. 자, 우리나라에서는 원산지 조사라고 얘기를 했고 협정에는 원산지 검증이라고 표현을 해놓고 있는데, 자, 원산지 조사 방법. 직접 조사냐 아니면 간접 조사냐. 직접 조사라고 하는 것은 수입국 세관에서 직접 서면 아니면 현지 조사를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요. 간접 조사라고 하는 것은 수입국 관세 당국에서 수출국 관세 당국의 원산지 확인 요청을 해서 확인을 하는 것을 간접 조사라고 간접 검증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두 가지를 절충시켰어요. 자, 우선 먼저 간접 검증, 즉 원산지 확인 요청을 해요. 회신이 왔는데 원산지에 관련된 이 정보가 누락이 됐다든가 원산지가 진위 여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 후에 직접 검증을 하는 그런 방식을 얘기합니다. 이것도 꼭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칠레의 경우는 직접 검증, 싱가포르의 경우도 직접 검증 방식이 되고요. EFTA의 경우는 간접이 되고요. 아세안 인도의 경우는 간직이에요. 우선 먼저 원산지 확인 요청을 하고요. 그 다음에 후에 직접 검증을 하는 방식을 채택을 하고요. EU의 경우 간접, 그 다음에 페루의 경우 간접, 직접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어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되고요. 미국은 직접 검증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뭐가 있느냐면 섬유 관련 물품은 간접적인, 즉 제한적인 간접 검증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다 문제예요. 이러한 예외적인 그런 경우가 있죠. 그 다음에 터키 간접 검증. 호주의 경우도 간직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하는 방식을 채택을 하고요. 캐나다 직접, 뉴질랜드 직접, 그리고 베트남, 중국의 경우는 우선 먼저 그 다음에 후에 직접 검증. 그 다음에 콜롬비아하고 중미 공화국들도 마찬가지로 간직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하는 그러한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12번째 알아둬야 될 것은, 예를 들어서 최악 상대국의 관세 당국에서 우리나라 관세 당국에 원산지 확인 요청을 한 경우에 우리나라 관세 당국에서 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그 각
FTA 협정 취약 상대국의 관세 당국의 그 결과를 통지를 해야 돼요. 그것을 통지기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통지기간을 얘기하는데요. 이것도 여러분들 시험에 한번 나왔던 내용이 되고요. 계속 출제될 가능성이 있어요. 여기는 해당이 없고요. 여기도 해당이 없고요. EFTA의 경우는 15개월이에요. 15개월이 되고요. 아세안의 경우는 2개월이 되는데 6개월 연장이 가능하고요. 인도의 경우는 3개월이에요. 3개월, 6개월 연장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EU의 경우는 10개월이에요. 10개월이 되고요. 페루의 경우는 151일이에요. 미국의 경우는 12개월이에요. 12개월이고요. 터키의 경우 10개월이 됩니다. 그 다음에 호주의 경우는 규정이 없어요. 통지 기간이 규정되어 있지를 않고요. 캐나다 없고요. 뉴질랜드 없고, 베트남하고 중국의 경우는 모두 똑같이 6개월 이내에 통지를 해야 되고요. 여기 콜롬비아하고 중미 공화국들은 150일 이내에 통지를 해야 됩니다. 그럼 거꾸로 우리나라 관세 당국에서 이 각 FTA 협정 당사국에 원산지 확인 요청을 했을 때 회신 기간이 있어요. 회신 기간이 있는데 이것도 알아둬야 돼요. 자, 회신 기간을 얘기하는 거죠. 자, 회신 기간은 똑같아요. 여기도 같고, 여기도 같고, 여기도 같고, 여기도 같고, 여기도 같고, 여기도 같고, 여기도 같은데 호주만 틀려요. 호주의 경우는 30일 이내에 회신을 해야 되는데 30일 연장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좀 알아두시고요. 캐나다 없고요. 여기도 전부 똑같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통지 기간만 잘 정리하시면 요 호주만 틀리고 나머지는 전부 통지 기간, 회신 기간이 같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 FTA 협정별 비교해서 크게 시험에 자주 거론되는 13가지를 정리를 했어요. 그 정리를 했던 부분이 여러분들 지금 갖고 계시는 FTA 협정별 비교표가 있죠. 해서 1페이지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이 있고요. 뒷페이지에 보면은 8번, 9번, 10번, 11번, 그 다음에 12번까지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나머지 2페이지 뒤에 13번하고 14번, 15번, 16번, 17번, 18번 요건 한번 쭉 참고해서 한번 보시고요. 그 대신에 19번에 보면은 19번에 보면 잠정 긴급 관세 조치의 기간. 여러분들 관세법 65조에 보면 긴급 관세 제도가 있죠. 65조 7항에 5항에 보면은요. 긴급 관세의 잠정 조치 기간이 있죠. 거기 며칠이죠? 200일이죠. 그래서 긴급 관세의 원칙적인 부과 기간하고 총 그 연장 기간 포함을 해서 4년 200일 8년 가로 놓기 문제로 3년 동안 연속적으로 출제됐던 적도 있었는데 이것도 좀 알아두셔야 돼요. 즉 잠정 긴급 관세 조치 기간 해서 칠레의 경우는 120일이 되고요. 페루가 있죠. 페루의 경우 180일 그 기간이 되고요. 요 칠레하고 페루를 제외한 나머지의 경우는 전부 200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좀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번이 있고요. 그 4페이지에 가면은요. 21번, 22번이 있고요. 23번이 있는데 요 23번 덤핑 방지 관세 조사 신청 접수 시 통보 기관에서 조사를 시작하기 전 통보하는 경우가 EFTA하고 미국하고 호주하고 캐나다, 뉴질랜드, 콜롬비아, 중미 해서 29번과 관련해서 한번 여러분들 시험에 출제됐던 적이 있었다. 그래서 나머지의 경우는
그 한번 쭉 봐두시고요. 그 다음 제일 끝에 26번이 있죠. 26번이 아까 말씀드렸던 요 회신 기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해서 중점적으로 FTA 협정별 비교표 중에서 이것은 꼭 정리를 해 두셔야 돼요. 즉 1페이지하고 자료 1페이지, 2페이지 나머지 강조했던 그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은 자 되지 않을까. 그러고요. 자 말씀은 드리진 않겠지만 원산지 인증 수출자 비교표 있죠. 그것을 보셔서 업체별하고 품목별 어떠한 차이점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맞는 내용이 아니에요. 해서 그것을 정리를 해 두시면 FTA 관세 특례법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이 핵심적인 그러한 내용을 정리를 하는 거니까 요 표는 꼭 정리를 해 두셔라 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여러분이 도움이 될 그 부분이 자 제가 시동에 살고 있는데 새아이가 살고 있어요. 굉장히 이뻐요. 근데 시동에 사는 새아이 집에 NVCC라는 이 브랜드의 카메라 CA 카메라의 약자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카메라가 있는데 UK 즉 영국제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정리를 해 두시면 여러분들이 혼동하는 그러한 부분이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하고 체결했는지 안 했는지 이러한 혼동이 있는 것을 전부 이것으로 막아주니까 이것을 정리를 하시면 수험생 입장에서 쓸 수 있고 나중에 실무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되니까 꼭 정리하시면 많은 그러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FTA 관세 특례법과 관련된 핵심적인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전부 살펴봤고 다음 시간에는 관세법 핵심 요약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고 여러분들 정리하기 어려운 기간 정리라든가 금액 정리라든가 또는 신고사항이냐 허가사항이냐 승인사항이냐 이런 거 하고요. 또한 형벌 즉 벌칙 내용에 있어서 정리해야 될 부분하고요. 또한 관세법을 보다 보면은 뭐 작년대 법 개정에 대해서 2개가 더 위원회가 추가가 됐죠. 총 11개의 위원회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나머지 시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